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한국 성장률을 내렸습니다. 당초 마이너스 0.2%였는데 마이너스 1.3%, 와 1.1%를 내린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내렸죠. 보통 정부가 수치를 발표할 때는 민간 기업들보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높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꼭 정부 대변자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시장에 있고 기업들 강의, 정부 강의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든 우든, 통합당 측이든 아니면 민주당 측이든 정의당 측이든 자기 정치 노선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올해 정말 안 좋습니다, 이거 큰 위기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폭락입니다.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 한마디가.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파격적이거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민간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정부마저 희망을 줄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완전히 혼조가 되어지고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 가장 좋은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1차 유행에 대해서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잘 막았는데 2차 웨이브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름에 돈 쓰라고 쿠폰 날리고 여행 가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2차 웨이브를 생각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가 수정했다고 하니까, 말은 2차 웨이브가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뒤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 살려낼까 라고 생각했던 액션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충분히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은 큰 위기에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임에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팀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가지 수치나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시장이 참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실물 시장에서는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측면들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야, 금리 정책 말고 다른 카드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다 신호를 주는 거죠. 시장에 대한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을 덜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행도 지금의 상황들을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다른 큰 카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내놓은 카드들을 보면, 일단 중소기업 한도 대출 확대, 회사채 매입, 무제한 RP,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 거 매입하는 거,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연장하는 거, 요 정도 수준에서 정책을 써 왔는데, 이주열 총재가 아무래도 금리 정책 이후에 다른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카드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다면 결국엔 똑같은 거, 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거, 0% 금리까지 가는 거, 이거 외에는 특별히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더 공급시켜 주는 것 외에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좋은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2차 대유행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내년부터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이거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과 2차 대유행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힘들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들이 점점 확률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거에 공부할 때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시그널을 계속 줄 때 올 초에 마이너스 0.2%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3분기, 4분기 내년으로 가면 마이너스 0.2%가 아니라 0% 내지는 플러스 0.1%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변화가 나타나면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대로 내년부터 굉장히 힘든 실물 시장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년을 좀 더 진지하게 다시 고려해보고 우리의 시나리오를 봐야 될 만한 상황들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그널들이 보여주는 우리의 시나리오에 대한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타이밍적으로 옳은 의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미중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고래 싸움에 뭐 터진다? 새우등 터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솔솔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차화정, 조선건설, IT, 전자제품 산업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산업 중에 가장 선방하고 있고 그나마 지금 국가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을 보면 사실은 몇 개 안 되잖아요. 한두 개 정도? 반도체하고 뭐 IT 요 정도 이외에는 크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른 산업들은 없어요. 다른 산업들은 지금 똔똔이거나 마이너스나 버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 두 가지 산업만 버텨주고 있는데 미중전쟁이 갈등이 폭발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기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좋은 부분이죠. 근데 배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을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미비합니다. 크지 않아요. 앞으로의 미래적 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겠으나 지금 자동차 대수로 따져 본다면 우리나라 내연기관차가 많아요? 전기차가 많아요?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요.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전기차는 앞으로 미래적 상황에 봤을 때 의미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보는 거지 지금 현재, 내년 현재 2021년, 22년을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힘이 붙인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 IT 요 정도밖에 없는 건데 미중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중국 공급망을 의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중국도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되면 마이너스 부분들을 상쇄해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몇 개월 전에 영상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미중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도 마이너스를 상쇄해야 되니까 주변국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쭉 진행되어지게 된다면 고래 싸움에 한국 등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 실물 시장부터 발생한다. 라는 것들도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1.3%, 2%를 전망하는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최악의 고용 한파도 충분히 가능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 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내년 내후부터 계속 전개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생각을 하시고 우리 팀들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좀 더 디테일해져야 되겠죠. 한국 시장이 좋을까요? 미국 시장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내후년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다우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더 나은 시그널. 그럼 한국은 좀 더 이제 개별주에 디테일하게 보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